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는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은 이제 내년 5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의 마련입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과 지역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시 같은 핵심 철강 거점 지역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 도시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포항, 당진시 대표들은 국회에서 K스틸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안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양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 도시들의 지난해 기준 조강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지역의 요구가 K스틸법 시행령 안에 어느 선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 진보, 기본소득,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은 도민 대표성과 정치적 권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보 4당은 전남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과정, 위원회 명단과 회의 일정, 논의 내용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 참여형 공개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2인 선거구 확대 유지 논의를 두고서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고착시키는 구조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3인에서 5인 중대 선거구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의 통합 교명을 최종 선정하는 구성원 투표가 오는 17일 치러집니다. 양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통합 교명 후보로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를 확정하고 오는 17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검토와 심의를 거쳐 1, 2순위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의 위기 속 일본은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으로, 독일은 친환경 석유화학 기업으로 전환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의 중심에 선 여수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기업 협의체 링그를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질서 있는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Ihre Produkte werden weiter gebraucht. Die stehen am Anfang von vielen Wertschöpfungsketten. Sie müssen effizienter werden, wettbewerbsfähig werden. LG화학이 만든 스페셜티 PVC입니다.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등에 쓰인 기존 PVC는 LG화학의 수출 효자품이었지만 3년 전부터 중국의 공급 과잉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LG화학은 연구 개발비를 꾸준히 늘려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섰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스페셜티 PVC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PVC 내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양이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 고가의 소재를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석유화학을 위한 새로운 도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선 석유화학 공정의 전환점인 촉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촉매를 활용하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에너지 재활용은 물론 원료 순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은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쓴단 말이죠. 화석 연료를 CO2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산업부와 고용부의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는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여수 산단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여수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가 내일 오후 6시 방송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에 따라 지역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역 경제 침체와 정부 대책의 보완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취재진은 특히 20여 년 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선택한 일본과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독일을 현지 취재해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정 국가의 외국인 유입이 집중돼 이주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오늘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23년 광주 전남의 외국인 수는 10년 전보다 각각 2.2배, 2.5배 증가해 전국 평균인 1.7배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입 규모가 증가하지만 이런 변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 국적 다양성을 고려한 입국 정책과 이주 분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포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랜 기간 폭행해온 대표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0여일 만인데요. 특히 이 대표는 직원이 숨기기 직전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선범 씨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8분 분량의 영상에는 무려 60차례 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0여일이 지나서야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유족의 절규에도 대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범 씨에게 신체 폭 대표가 박 씨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기 이틀 전부터 갖은 폭언을 쏟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7차례의 통화 내역에서만 확인된 욕설은 40여 차례. 대표는 박 씨에게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쏟아냈고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특히 대표가 박 씨에게 생전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악마라는 단어도 그것들한테는 그건 인간이 아닌 그런 탈만 썼지. 딱 죽어버렸으면 쓰겠어요. 이승에서 내 새끼 못 지켜놔서 저승이라도 가서 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망한 지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가해자가 증거 인멸한 정황들이 다 포착되고 있거든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대표 측은 재판부에 박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지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내년 1월 여수시 예울병원에 문을 엽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5개 산모실과 신생아실, 카페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전까지 예울병원을 통해 전화 예약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봉사상은 지역사회 곳곳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국립순천대 식물자원학과 김하민 학생과 스카우트 순천지역대 등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각각 4명과 3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청소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나눔과 봉사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선원동 도원초 학생 일동 프리마켓 수입금 306만 3,557원, 여수시 중앙동 우리네 식당 5만 원, 신월상회 5만 원, 준이상회 5만 원, 여항성구 만원, 돌산식당 10만 원, 풍산식당 30만 원, 해미목집 10만 원, 팔통노인회 10만 원, 선어시장 상윤회 일동 50만 원, 선어상가 번영회 일동 50만 원, 여수시 광림동 6통장 10만 원, 10통장 최은희 10만 원, 남면 여천마을 일동 10만 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경로당 회장외 회원 일동 29만 5천 원, 미평동 중립노인회 일동 10만 원,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박종석 10만 원, 화양면 석교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순천시 삼산동 5통 주민 일동 51만 원, 10통 주민 일동 18만 6천 원, 뉴마트 10만 원, 순천시 상사면 50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왕조 일동 조례주공 6단지 주민 일동 50만 원, 해룡면 윤리마을 주민 일동 10만 8천 원, 상내마을 주민 일동 15만 3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12월 중순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0도에서 4도, 한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87억 원, 5.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0억 원, 9.1%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증감액 사업은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원이 증액됐고 학생교육수당 151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악취와 분뇨 관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축산 장비를 보급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농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에 장비를 지원받습니다.